현장에서 아주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들이 바로 여기 투자하는 게 한남뉴타운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물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면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도 되게 좋겠지만, 역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라.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그동안은 한남뉴타운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다양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성수동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좀 잘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은요, 여기가 바로 서울의 숲이고요. 서울의 숲이고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한화 갤러리아 폴이고요. 갤러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번에 입주한, 작년에 입주했죠. 아크로 포레스트라고 하는 곳이고, 요 지역은 현재 부영 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는 호텔과 주상복합이 섞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둥근 원탁 모양의 바로 여기가 성수동의 트리마제라고 하는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리아나 아크로 같은 경우는요, 보통 갤러리아는 45층이고요. 아크로 같은 경우는 한 47층, 트리마제가 48층인가 49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바로 주변에 갤러리아 폴레와 아크로 포레스트, 그 다음에 트리마제를 배후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강변에, 이 한강변에 1, 2, 3, 4단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역시 성수동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역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서울의 숲이라고 하는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러한 주변에 고급 주거 단지들이 배후지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어떤 공공관리 제도의 어떤 시범지구 1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현재 단계 1, 2, 3, 4 단지로 이렇게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평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평지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겠지만 주상복합들이 보통 45층 이상 되는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주상복합들이 있는데, 이곳의 형태가 현재 서울시 현행법상 이런 갤러리아나 아크로, 그 다음에 트리마제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의 어떤 대지의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층 개발이 가능하지만, 여기든 2종, 3종,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종상향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현행법상은 35층 정도가 아마 최대의 규모인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조합원들의 가장 꿈의 평수인 층수라고 할 수 있는 50층들을 각각 조합에서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층에서 꿈의 평수라고 하는 50층을 하려고 하는 곳은요, 용산의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오세훈 지난 시장 시절에 유일하게 허가를 해준 한강변에 가장 높은 52층짜리 아파트가 용산에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거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퇴임을 했다가 다시 현 시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강변의 50층을 다시 한번 허가를 내줄지, 이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지와 고층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첫째 가장 큰 게 지형적으로 약간 구릉지다. 그리고 이제 3구역이나 이런 곳들은 약간 지대가 더 높아서 구릉지라기보다는 약간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구릉지구 최고 층수가 현재 최고 층수가
23층으로 현재 그 촉진계획 변경안들이 대부분 그 신청을 했고 이렇게 그 통과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남산 조망권이라고 하는 산 조망권. 그 강남에서 강북을 남산을 봤을 때 그 7분 능선 그 이상은 그 시야로 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그 불리한 그 이런 그 현태가 그 있는 것이 바로 그 한남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서울의 숲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다 그 건설이 돼서 그 눈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갤러리아 폴이라든가 아크로 트리마제 역시 그 건립이 완공이 그 준공이 돼서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이러한 거 형태들을 보고서 이 아파트들의 시세를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요 35층이나 50층을 짓든 35층을 짓든 이렇게 짓게 되면 약간 형태적으로는 그 주상복합 형태로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이 일반 아파트 형태보다는 그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그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33평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 33평보다는 방의 개수라든가 거실의 규모가 약간 작을 수 있지만 워낙 그 입지가 뛰어난 그 이렇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이 35층에서 50층을 도전하면서 요 앞에 있는 그 강변북로를 그 지화하는 곳에 바로 그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점은 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어떤 뛰어넘어야 될 그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그 한남 뉴타운 그 5구역을 보면은요 이곳에 보면은 그 변전소가 있습니다. 보강 그 변전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이 변전소를 그 한전과 그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5구역은 가장 사업을 앞서 나가다 하더라도 이 변전소 문제를 그 해결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가 한남 뉴타운보다는 사업 단계가 보통 한 2단계 정도는 늦는 편에 지금 속하는데 바로 이 강변북로의 어떤 지하화를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은 특히 상가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가의 비율이 높으면은요, 상가의 비율이 높으면 향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가 주인과 어떤 상가 세입자들의 어떤 저항에 맞부딪혀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내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되는 구역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약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이 한남 뉴타운과의 비교했을 때 가장 현재 어려운 점은 뭐냐면 바로 현재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래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아주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06년 10월에 16일인가 그랬던 그 당시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당시는 대지 면적이 2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6평이 이상이 되는 건물을 구입했을 때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취득가액의 약 10%를 범칙,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 지금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 이상, 약 5평 정도 이상이 되는 물건들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잔인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 삼성동이라든가 청담동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그 주변들의 어떤 그 주택의 그 상태들은 아파트와 그 이런 것들이 그 주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실거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쾌적하지만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어떻게 보면 격자형으로 된 도로 같은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그 대지가 작으면 보통 건물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보통 그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뭐 10평 정도가 지금 한 15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그 성수동에서 이 정도의 자산가들이 이런 좁은 주택에서 그 실거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지역의 어떤 그 거래 규모는 그 굉장히 그 급감하고 있는 그 상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 같은 경우는 그 한남 뉴타운과 그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중 어디를 찍을 것이냐, 어디를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용산과 성동구는 붙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주 활동 무대들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 그다음에 이곳에 오래 살아온 그 원주민들의 그 특징에 의해서 그 지역이 그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좋다, 이곳이 좋다,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 지역 다 그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남 뉴타운 그 같은 경우는요, 먼저 그 용산 여기는 서울의 숲이라는 것이 그 완공이 돼 있고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용산 같은 한남 뉴타운 같은 건 용산공원이 아직 그 공원이 예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가 어떤 개발이 그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이 바로 이런 성수동과 유사한 그 주거 복합의 어떤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세는요 한남 뉴타운의 성수동 전략 정비 구역에 비해서 5에서 10% 정도고 고가의 금액으로 그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그 의사 결정을 하신다는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